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지만 하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어서 다른 분들과 제 사연을 공유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요즘 추세에 맞춰 결혼할 때 비용을 나눠서 하는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통장에 약간의 여유는 있었고 남편과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이고 저도 혼수 조금하고 얹혀가는 모양새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신혼집 구할 때부터 혼수까지 모든 비용을 계산해 남편과 반반씩 나눠서 결혼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계산적이고 딱딱하게 하냐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말하는 여자들 대부분 제대로 된 혼수 없이 시집가서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에 살면서 시집살이를 겪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런 갑질 당하면서도 돈 때문에 말도 못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제 돈 다 내놓고 반반으로 하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남편과 시댁에 절대 기죽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었어요. 첫 인상부터 성격 있어 보이시던 시어머니도 저희 부부의 살림에 대해서 크게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대학 졸업하고 난 뒤로 쭉 집에서 독립해 자취를 하고 있었고 평소 자취방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집 정리와 청소하는 것을 즐겨왔어요. 취미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제가 사는 집을 깨끗하고 예쁘게 해놓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오면 항상 놀고 난 뒤에 다시 처음부터 청소해야 하고 아무거나 만지고 어지럽히고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친구들도 잘 초대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생겨도 집으로는 부르지 않았어요. 조금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건 그냥 제 성격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친구들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밖에서 만나서 놀아도 되는데 제 집에 불러다가 일거리 만드는 게 싫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이런 제 성격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고 결혼 전에 미리 남편에게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서로 합의된 부분입니다. 여보, 나는 집에 손님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혹시라도 만약에 당신이 시댁 식구들이나 당신 다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할 거라면 반드시 사전에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정말 결혼하기 전부터 수도 없이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이런 제게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하다 보니 결혼 후 신혼집에 절대로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과 남편의 신우들은 집들이를 비롯해서 몇 번 놀러온 적이 있어요. 저는 집에서 외동딸로 자랐는데 남편은 일남 이녀 중에 둘째로 자랐어요. 남편의 위로 나이 차이가 2살 나는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는 남편보다 무려 7살이나 어린 막내 신우가 하나 있습니다. 큰 신우는 진작에 멀리 시집가서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고 저희와는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끔 명절에나 한 번씩 보고 자주 얼굴 보고 사는 사이는 아닙니다. 특별히 저를 예뻐하지도 않지만 절대로 잔소리나 간섭을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큰 신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막내 신우입니다. 올해로 26살인 막내 신우는 집안에서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란 막둥이라는 느낌이 보자마자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때 처음 막내 신우를 보게 됐는데 진짜 세상에 그렇게 남의 눈치 안 보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큰 신우는 애 봐줄 사람이 없다며 상견례에 오지 못하고 대신 작은 신우가 참석했어요. 저희가 상견례를 코스로 식사가 나오는 한식당에서 했는데 요리 코스 중에 왕새우 튀김이 1인당 한 마리씩 나왔습니다. 그걸 먹더니 입에 맞았는지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소리를 연발하더라고요. 사실 신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음식 맛도 제대로 모른 채 나오는 대로 대충 입에 넣고 말았었는데 신우 혼자 아주 잔치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본인 몫의 새우를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조금 부족해서 더 먹고 싶은지 이리저리 누나를 굴리다가 그때 저희 엄마가 시어머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 아직 새우튀김에는 손도 안 대고 있었는데 그걸 막내 신우가 보더니 아줌마, 새우 안 좋아하세요? 그거 안 드시면 저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아줌마가 뭐냐고 혼내셨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신우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하지? 새우 더 먹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본인 접시를 신우에게 밀어줬어요.
기어코 저희 엄마의 새우를 뺏어먹고 나서야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솔직히 진짜 상견례 자리만 아니라면 한 대 콱 쥐어봐가지고 싶을 정도였어요. 나이라도 어리면 이해를 할 텐데 대학 졸업하고 20대 중반이면 웬만한 건 눈치껏 구별할 수 있는 나이 아닌가요? 나중에 상견례 끝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막내 신우가 너무 철부지라서 괜히 나중에 시댁이랑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실 정도였죠. 어차피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부모님이 괜한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역시 어른들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신우가 살이 찌고 뚱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키는 보통이고 오히려 약간 마른 편이라서 보기에는 먹는 걸로 욕심 부리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그 집안 식구들 중에 시부모님이나 남편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막내 신우만 유독 그런 철없는 모습이 심했습니다. 아마도 늦게 태어난 막둥이라서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이쁘다고만 해서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신우가 저희 결혼하고 났더니 우리 신혼집을 완전 자기 집 안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집이 시댁에서 가까운 건 아니었지만 신우의 회사에서 시댁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저희 신혼집이 있는데 퇴근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저희 집에 들릅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올 때도 있고 자기 오빠랑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면서 올 때도 있고 미리 얘기 한번 한 적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불쑥 쳐들어오더라고요. 이걸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집에 가는 길에 배고파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들렀다고 하면 무작정 내쫓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 건 평소에 시부모님은 음식을 저염식으로 만드시고 저희는 남편이 애기 입맛이라서 항상 냉동실에 만두니 떡갈비 같은 음식들이 가득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하기 귀찮으면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켜 먹는 편입니다. 제가 음식을 잘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이것저것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솔직히 남편은 제가 만들어준 음식보다 배달 음식을 더 맛있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우리 둘 다 아침은 잘 안 먹는 편이라서 거르고 출근하면 회사에서 주는 점심 먹고 기껏해야 저녁 한 끼 집에 와서 편하게 먹는 거니까 배달을 시켜 먹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남편이 특별하게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최대한 재료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이도저도 귀찮으면 그냥 냉동실에 있는 냉동식품 데워 먹는 일도 많고요. 아무튼 먹는 게 이렇게 다르다 보니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 딱 신우 입맛에 맞는 음식들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와서 저녁 같이 먹고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퇴근하다가 저희 집에 들러서 저녁 먹고 시댁으로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물론 어차피 저희 먹는 저녁 밥상에 밥그릇 하나 더 올리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우의 그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과 저희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는 일이 합쳐지니까 제가 신우 밥 차려주는 식모가 된 기분이 자꾸 들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에 들어오면 자기 오빠는 당연하고 제 눈치도 하나도 안 보고 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신고 있던 구두 아무렇게나 휙휙 집어던져서 벗어놓고 손발도 씻지 않은 채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저희 집 소파에 누워버려요. 요즘처럼 위생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왔으면서도 손조차 닦지 않고 그대로 저희 집 소파에 누워서 테이블에 올려둔 과자도 마음대로 집어먹고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더니 과일이 있으면 꺼내서 혼자 깎아먹고 냉장고에 케이크나 샌드위치 같은 걸 넣어두면 허락도 없이 자기 맘대로 꺼내 먹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하고 당 떨어진다면서 저런 식으로 함부로 꺼내 먹는데 제 성격상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나요. 한 번은 제가 먹고 싶었던 유명한 베이커리의 조각 케이크를 남편이랑 먹으려고 2조각을 사려다가 왠지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먹는다고 할까봐 1조각을 더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씻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우가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져보다가 케이크 있으니 그냥 꺼내서 먹었나 봐요. 각자 다른 맛으로 3가지를 사왔는데 다 먹어보고 싶다면서 3개를 모두 꺼내서 전부 반 정도씩 젓가락으로 퍼먹고 그대로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녁 먹고 신우한테 커피 타줄 테니 케이크 먹고 가라고 했는데 자긴 먹었다면서 괜찮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케이크 좋아하는 신우가 먹는 걸 마다하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가고 나서 냉장고 열어보고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쁘게 장식된 조각 케이크를 다들 쑤셔놓고 자기 좋아하는 딸기 더 먹겠다고 케이크를 분해하고 빵속을 파내서 딸기만 꺼내 먹고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갔더라고요. 젓가락 하나로 이거저거 집어먹었는지 서로 크림도 섞여서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진짜 먹을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그대로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그전까진 그냥 짜증이 나더라도 동생이라 생각해서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한다 싶은 날이었죠. 결국 남편에게 신우 좀 우리 집에 그만 오게 하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자기가 신우한테 알아듣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그 집안에서 막내 신우에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 뒤로 며칠 동안은 신우가 저희 집에 오지 않았는데 결국 일주일이 채 안 가더라고요. 그냥 먹는 음식 하나만 가지고 이러는 거면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보낼 일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저희 신우는 손버릇도 고약해요. 집에 와서 밥이나 축 내고 가는 정도였다면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화내다가 말았을 일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중요한 자리에 들고 가려고 사둔 명품 가방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는 명품 같은 걸 좋아하지도 않고 사본 적도 없는데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 결혼식이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데 저만 없으니까 또 이게 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괜히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꼭 그런 걸로 사람 차별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큰 마음 먹고 제 돈으로 구입한 가방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40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워낙 고가의 가방이라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구입 후에도 많이 들고 다니지도 않았고 정말 누구 결혼식이라던가 격식이 있는 자리에만 들고 다녔어요. 평소에는 옷장 안에 케이스채로 잘 넣어두고 꺼내지도 않고 회사에는 절대로 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우 앞에서는 그 가방 보여준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싼 가방이 있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근하고 밤 9시가 넘어서 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이미 신우가 와서 같이 저녁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주 있던 일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일단 먼저 씻으려고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 보니 옷장 안이 뭔가 아침 출근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다른 방에 있는 붙박이 옷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절대로 제 옷장을 열어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고 분명 누군가가 제 옷장을 만지긴 한 것 같았어요. 신우가 집에 왔다 갔다고 하길래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뒤져봤더니 신혼여행 갔을 때 면세점에서 샀던 스카프도 하나 없어졌고 딱 하나 있는 제 명품 가방도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남편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영문을 모르고 자긴 뭐가 없어졌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신우한테 전화해서 내 가방이랑 스카프 도로 가져오라고 해. 하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남편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신우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우는 처음엔 자기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제가 남편 옆에서 아, 그럼 도둑이 들었나 보네. 경찰 불러, 경찰. 지금 당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주말에만 쓰고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면서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훔치긴 누가 훔쳤다고 그래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꽃구경 갈 때 그때 하루 쓰고 다시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해줄까 말까한 상황인데 지가 더 큰 소리를 내니까 진짜 황당했어요. 남편도 저도 신우에게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벌써 집에 다 도착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며 월요일에 가져다 줄 테니 기다리래요. 주말에 꽃구경 약속이 있다더니 기어코 제 가방과 스카프를 메고 약속을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옷 입으라고 하고 늦은 밤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고 예고도 없이 시댁에 저희 부부가 들이닥쳤더니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왔냐고 해서 저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아가씨가 제 옷장 뒤져서 가방이랑 스카프를 맘대로 가져갔어요. 제 물건 돌려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저희가 시부모에게 하는 이야기를 방에서 듣고 있던 신우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가방이랑 스카프를 제 발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아니 진짜 그깟 가방 하나 가지고 더럽게 유세 떠네. 어차피 언니 그 가방 우리 오빠 돈으로 사준 거잖아요. 진짜 그 말 듣는데 또 열통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는 지금까지 명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기념일에 그런 거 사지 말고 돈 열심히 모아서 양가 부모님들 손 벌리지 말고 결혼하자고 이야기했고, 결혼하면서 예물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서로 20만 원 정도 하는 지갑 하나씩 맞추고 다이아 없는 백금 반지 하나 한 것이 전부예요. 나머지 신혼집이며 혼수며 전부 우리 돈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치 부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맞춰서 한 결혼이었고, 남편에게 명품 가방 같은 건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유일한 명품 가방을 신우가 집어던져서 제 발밑에 구르는 것을 보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꼭지가 돌고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고 싶던 말도 안 나오고, 시부모님 앞이니 성질도 못 낸 채 분해서 씩씩거리고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신우의 뺨을 철썩 내려쳤습니다. 분명 막내 신우가 어릴 때부터 워낙 이쁨 받고 자라서 시부모님마저 사랑의 매 한 번 들지 않고 키웠다 했는데, 그날 남편에게 뺨을 맞은 것이 신우 인생에서 처음 맞아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은 신우도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옆에서 보고 있던 시부모님도 다들 깜짝 놀라서 아무런 말이 없으시고, 울고 있던 저도 너무 놀라서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남편이 신우한테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하라고 소리 질렀고, 신우는 저희 남편에게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때리냐면서 욕을 하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안에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혼자 자기 성질 머리를 못 이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깨지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버릇없게 굴지 말고 빨리 나와서 사과하라고 하자 신우가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진짜 대단한 성질머리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그러고 있어서 그런지 딱 봐도 기분 안 좋아 보이셨고, 시아버지가 제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빨리 들어가 보라 하셨어요. 남편이 가방과 제 스카프를 수습해서 들고 시댁을 빠져나왔고, 그 뒤로 한동안 저는 시댁과 신우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신우가 가방을 가져간 것은 좀 짜증나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더 이상 신우가 우리 집에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며칠 후에 주말이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나가자고 하더니 백화점으로 끌고 가서 가방을 하나 사줬습니다. 저는 필요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당신 신우한테나 사주라고 했는데, 남편이 앞으로 걔는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남편이 자기 동생 뺨 때리고 온 다음 날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하니 어쩌니 난리를 한번 피우는 바람에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신우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리는 지경이라 하더라고요. 저야 뭐 덕분에 남편이 생전 처음으로 제게 비싼 선물도 해주고 좋았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막내 동생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애가 버릇이 없다고 정식으로 사과도 받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중간에서 애매하게 굴었다면 저도 거기서 참지 않고 크게 싸우고 이혼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다시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한 번도 잘 지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일단 신우에게 완전 강경하게 등을 돌린 상태라서 당분간 명절 말고는 버릇없는 막내 신우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항상 제 앞에서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모습만 보였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